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형상작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번 시간에 빠트린 게 있네요. 네, 여기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죠? 여기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 안 잘랐는데, 뭐, 어찌됐든 저는 치수기 끝나기 전에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는, 저걸로 이제 감점당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빼먹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이제 틀린 부분까지 찾았으니까, 치수 기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치고 엔터 쳐서, 자, 일단 치수 설정부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심볼 앤 에러우즈 가서, 센터 마크, 중심 표식은 반드시 논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이제 텍스트 스타일 가서 뒤에 땡땡땡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글꼴은 굴림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굴림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적용, 그 다음에 클로즈 닫기 눌러주시고, 텍스트 컬러, 글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 텍스트 정렬인데, 일단은 호리젠탈 수평은 이제 일단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걸 쓸 일은 때려주기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lign with dim line 치수선의 일치라는 것과 ISO 스탠다드, ISO 표준 둘 중 하나 어떤 걸 쓸 거냐인데 지금 문제에서 그런 상황이 있느냐를 보면은 원이나 호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에 원 바깥쪽으로 치수 기입한 경우에 발생되는 표현의 형식의 차이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원 밖으로 반지름이나 지름을 기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겠죠. 건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핏 맞춤이죠. 자, 맞춤 같은 경우는 핏 옵션과 이제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오브 이제 여기를 이제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핏 옵션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특징적인 형태가 하나 있어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를 원의 내부로 기입을 했을 때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부로 치수 기입한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치수 기입된 형태에 맞게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보시면 치수선이 원의 중심까지 딱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가 되려면 지금 있는 베스트 핏이면 안 돼요. 베스트 핏이면 안 되고 에러우즈 아니면 텍스트 아니면 뭐 밑에 있는 거 어떤 거 4개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제가 권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에러우즈 화살표만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즈 오버롤 스케일 오브 여기 값은 당연히 축척의 뒤에 자리 이거 이제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축척이 1대3이면 어떡합니까? 3이면 3 여기 3이 입력돼요. 뒤에 자리를 입력합니다. 1대3 이렇게 입력되는데 지금 우리는 1대2니까 2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감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라이머리 유닛은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손을 대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일반에 거의 없고 제가 이제 해주는 이유는 얘가 얘기했죠. 안전장치라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그린 부분들을 정밀하게 찾아내기 위해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걸어주는 거야. 소수점 8시짜리까지 해주고 테일링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 각도도 소수점 8시짜리까지 해주시고 테일링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걸어 놓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레이어는 도면층은 치수로 변경을 하고요. 치수는 이제 치수 기입 명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LI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137 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높이까지 23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11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DAN 각도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요 선까지 각도 36도다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LI 여기서 여기까지 88이다. 자, 이렇게 하면 정면도 치수 기입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로 와서 자, 우측면도는 DLI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그쵸? 점까지 75
그 다음에 여기서 DCO, dim continuous, 이거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쓰든 안 쓰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쓰는 걸 좋아해서요. DLI.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92. 자, 얘는 얘랑 치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 있는 거니까.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여기서 이제 요 끝까지. 35.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각도 치수는 DAN.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 수문선에 이제 딱 아마 이제 이렇게 놓이게 될 건데, 그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치수 보조선을 이제 지워줘야 되니까, 이럴 때는 판단을 잘 하세요. 내가 이제 치수가 붙어야 되는 선이 어떻게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가상선하고 수문선이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 DAN 가상선하고 수문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치수 보조선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37도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DAN 마찬가지. 이제 이 선하고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90 기입되게, 그 다음에 이제 DAN 이제 요 선과 요 선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 치수 기입도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도 맞춰서 해주면 되겠네요. 평면도 DAL. 자, 얘는 그냥 DAL로 해서 엔터 한번 치고 객체 선택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선택하시면 좀 쉽게 기입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DAL로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LI. 이쪽은 21을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쵸? 21을 기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DRA.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홀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59를 기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AN. 각도 치수 기입 명령으로 이제 여기다가 68을 기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보시고 치수 누락된 데 없나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저번처럼 저 이제 여기 안 잘라서 트리밍 안 했던 것처럼 그런 게 남겨놓지 마시고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뭐 잘못된 거 없다 그러면 45도 선은 반드시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이제 치수 기입 작업은 끝나겠죠. 자, 치수 기입 작업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배치겠죠. 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 배치 1 눌러주겠습니다. 배치 1 눌러주시고, 제일 처음에 잡아줘야 되는 건 리미츠 먼저 잡아주시겠죠. LIMITS 리미츠. 자, 일단 0,0 그 다음에 297,210 하고 엔터. 자, 그래서 이렇게 리미츠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리미츠 영역을 그려줘야죠. REC 한 다음에 똑같이 0,0 297,210 이렇게 되고 엔터. 그 다음에 그려졌으면 이제 여기서 10mm만큼 옵셋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옵셋 10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델리트 지워주시고, 안쪽 테두리는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그림들은 모두 다 무슨 레이어? 0번 레이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이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 이름을 선택하셔야 돼. 저처럼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0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0번의 색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0번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X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줘야겠죠. 분해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표제란 그리기 위해서죠. 표제란 쪽을 조금 확대를 하시고, 옵셋 처음에 이제 높이가 8이죠. 8. 자, 하나 선택하고 여러 번 이제 옵셋 할 거니까 다중 M 입력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ESC 옵셋, 그 다음에 30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들어오고요. 다시 옵셋 25 해서 여기서 또 한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이제 요 두 선으로 자르고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글자 작성해야죠. 여기 텍스트 표지란에 글자 작성해야 되니까 저는 DT 쓴다 그랬죠. DT 하고 자리 맞추기 J를 입력을 하고 MC 중앙 중간.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mid between 2 포인트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요 점과 대각이 되는 요 점을 입력을 해주면 가운데를 잡을 수 있고요. 자, 여기 작성되는 글자의 높이 하이트는 여기 3이죠. 3. 그 다음에 각도는 없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커서 깜빡깜빡 되면 한글로 바꿔서 번호 작성하고 엔터. 자, 글자가 빨간색인 거 딱 보면 이 레이어 안 맞구나, 도면층 안 맞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를 딱 선택을 하시고, 이제 글자, 작성된 글자, 여기서부터 작성된 글자는 모두 다 무슨 레이어? 문자 레이어. 연권 레이어로 놓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절대 아니죠. 색깔이 똑같다고 같은 레이어가 아니에요. 문자로 반드시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 문자 주고 나면 이제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이제 레이어에 대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복사할게요. 카피. CO 해서, 자, 수험번호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이 글자의 가운데 잡기 위해서, 요번에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포인트. 왜냐면, 글자가 인서트 기준이 중앙중간이잖아요. MC잖아요. 인서트 포인트에서 글자에 갖다 대면, 요 글자의 가운데를 잡을 수 있고요. 클릭. 그 다음에 저 사각, 요쪽 사각의 가운데 잡아야겠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미리 비트윈 투 포인트.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요 점,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요 점 클릭해서 가운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복사하고 나면 카피 해가지고 이제 칸 사이즈를 나머지는 이제 높이는 다 똑같잖아요. 칸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 점 잡아서 아래쪽에 있는 점으로 복사해 주시면 똑같이 다 복사가 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뭐 해주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름. 여기 일자. 자,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본인 이름 적으셔야겠죠. 자, 그 수험번호, 일자는 이제 본인 시험 친 일자죠.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2022점, 01월 08일이라고 적으셨겠죠. 자, 이렇게 표지란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표지란이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문제처럼 이제 3변도를 이제 배치를 해줘야겠죠. 뭘로? MV 명령으로, MV 명령으로 뷰포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MV 하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4개를 만들고 하나를 지워요. 그쵸? 뷰포트를 4개를 만들고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뭐하러? 난 3개만 필요한데? 3개.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엔터 치면 기본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놓고, 저게 왜 오른쪽으로 놓는지는 그 앞에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 앞에 영상들을 찾아보세요. 이제 CAT 2급은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3개의 뷰포트를 요 도면 틀 안에 넣어야 되니까, 틀에 이제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까지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좀 이상하게 들어오네요. 한번 모델에 가볼까요? 줌5를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들어오지? 원래 이제 얘가 화면에 그려진 게 꽉 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 뭐가 남는 게 있는지, 여기 뭐 엉뚱한 객체가 있는지 한번 걱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엉뚱한 객체가 있진 않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줌을 한번 해볼까요? 줌올, 아니면 줌2 했는데 뭐 엉뚱한 객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평면도가 있으니까 평면도를 가운데로 보내셔야 됩니다. 전체 박스의 가운데를 보내셔야 되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정면도를 전체 화면의 가운데, 여기는 이제 우측면도를 전체 화면의 가운데. 이 아래쪽에 어차피 놓이게 될 건데 아래쪽에 놓는 게 아니라 가운데다 놓으셔야 돼요. 일단 가운데 놓으셔야 돼요. 요거 한번 틀어서 놔볼까요? 이렇게 틀어서 놔볼게요. 한쪽으로.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서 놓을게요. 자,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뷰포트 3개를 다 선택을 하고 뷰포트의 축척을 바꿔주는데, 이때 빨리 바꿔줄 수 있는 건 요 밑에 있는 칸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뷰포트 축척을 바꿔줄 수 있는 칸이 있죠. 그래서 딱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1대2니까 축척이 1대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딱 선택을 해보면 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죠. 중앙에다 내가 원하는 애를 갖다 놔야지 걔가 화면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확대 축소가 될 때. 자, 근데 중앙에다 내가 원하는 애를 화면 뷰포트의 중앙에 놓지 않으면 얘는 이제 중앙화 기반으로 이제 확대 축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체가 사라져요. 근데 내가 이제 감이 좋으면 여기서 이제 어느 위치인지 잘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찾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걸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냥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에 놔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 위치는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정면도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내가 작업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가운데에 맞춰서 이제 놔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해줘야죠. 정렬을 해주는데
일단은 기준은 전 항상 정면도를 잡아요. 그래서 정면도 기준으로 뭘 보냐면, 여기 이제 도면 틀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와 바닥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밑에 있는 치수까지 떨어진 거리, 이것들에 이제 떨어져 있는 비율 값을 문제랑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버튼 꾹 눌러가지고 펜으로 요건 이제 약간 좀 뒤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떨어져야 되고, 요 위아래 떨어진 거리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아래 떨어진 거리인데, 이것도 뭐 중간에 들어갈 공간도 충분히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좌우 떨어진 거리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빈 거 더블 클릭해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위치 추가적으로 조정해 줄 때는 지금 축척을 적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운데 버튼을 누를 때 실수로라도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렬을 해줘야겠죠. 자,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mv setup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렬이는 align A,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수평 정렬이니까 horizontal, 그래서 H하고 엔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때부터 자동 호스랩이 꺼져요. 물론 이제 여기서 F3을 눌러가지고 자동 호스랩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저는 그냥 수동 호스랩을 사용을 합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 이제 엔드 포인트, 끝점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제일 바닥에 있는 선의 끝점을 잡을게요. 바닥에 있는 선의 끝점. 그러면 우측면도에서도 마찬가지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제일 바닥에 있는 끝점 잡아주시면 높이를 딱 맞춰주시겠죠. 맞춰주겠죠. 프로그램을 높여서 얘기하다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정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직 정렬을 해야 되는데, 명령어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직 정렬 V 옵션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V 옵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면도를 다시 클릭을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오스냅 꺼져 있으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엔드 포인트에서, 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우측에 있는 수직선의 제일 끝점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엔드 포인트, 여기서도 제일 우측에 있는 선의 끝점을 딱 잡아주시면, 자,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이 안 끝나 있기 때문에 명령을 끝내기 위해서 ESC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화면에서 지금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 빠져나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도면 틀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선택해서, 일단 이 세 개는 뷰포트잖아요. 당연히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준 다음에 레이어로 가서 뷰포트 레이어의 두 번째 아이콘 뷰포트 프리즈, 프리즈 뷰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자, 테두리 선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온오프를 하셔도 테두리 선은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다 됐으니까 뷰 타이틀을 입력하셔야겠죠. 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인서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인서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좀 로딩되는데 오래돼요. 타이틀이라는 요 블럭을 갖고 와야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이제 인서트 명령의 반응이 다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버전별로 개인적으로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영상 강좌할 때는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별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오고요. 선택을 하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일반적으로 항상 정면도 기준으로 놔줘요. 그래서 정면도 이쪽에 와서, 자, 이쪽에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위치에다 딱 놓으면 되겠네요. 하나 놨으면 이제 이제 인서트 창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닫아주시면 되고, 자, 인서트로 불러온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다가 작성된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층이 0번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위에 작성되는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d텍스트나 이제 m텍스트로 신규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피를 주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하시지 않고 새로 작성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레이어를 제대로 나중에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 그 다음에 요 글자 가운데 정도 딱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직격 끄고, 여기 이제 글자가 하나, 이제 아래쪽에 하나,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 놓고 갖다 놓고 여기 이제 확대하죠.
자, 문제는 이제 글자의 크기가 규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 위에 표지란에 이제 문자의 높이는 3이었고, 이제 시험 이제 규정, 이제 그 페이지 제가 안 띄우고 있지만 이제 거의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수험번호, 요 위쪽,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문자 높이가 3.5고, 그 다음에 밑쪽에 있는 게 문자 높이가 2.5예요. 2.5니까는 문자 높이 얘네 둘은 3이잖아요. 안 맞으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편하게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컨트롤 1번 눌러주면 나오는 특성 창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밑에 하이트 높이, 얘를 3.5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글자의 크기가 커졌죠. 자, 마찬가지 ESC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화이트에서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자, 안에 있는 내용은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정면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추적 1/2 자, 그리고는 글자의 위치는 무브로 적절히 본인이 봤을 때 적절하다 싶은 정도로 대략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정확하게는 그 누구도 못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에 얼마만큼 간격을 띄웠는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정확하게 못 맞히겠죠. 자, 이렇게 정면도 하나 작성됐으면 카피해서 자, 이게 통째로 선택을 하고요. 정면도 기준으로 평면도, 정면도 사이에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쪽으로 또 하나 빼서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자, 얘는 정을 평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정을 우측으로 바꿔서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Z 엔터, A 엔터. 자, 주목을 해주셔서 화면에 꽉 차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퓨테이트까지 다 넣었습니다. 거의 작업이 다 끝났죠.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LT 스케일. 선전류 축척도 보이게 해줘야겠죠. 자, LTS. 일단 제가 권장하는 건 0.25다. 라는 거예요. 0.25. 0.25를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 중심선의 개수를 좀 봐요. 중심선의 개수 봤는데, 야, 중심선 3개씩이나 들어오는데, 여기 2개밖에 안 들어갔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비율을 좀 더 주면 되겠죠? 비밀을 좀 더 3개가 표현되려면 좀 더 줄어야 되니까, LTS, 그 다음에, 0.2 정도 줄까요? 0.2 줬더니, 1, 2, 3, 3개, 1, 2, 3, 3개. 이 정도고, 여기도 이제, 하나 보이고, 이 정도면, 이거, 문제랑 많이 비슷하게 맞춰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한 0.2 정도 주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치 작업도 끝나는 거죠. 자, 배치 작업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뭐예요? 페이지 셋업, PAGESETUP. 출력 설정이죠. 페이지 셋업 해주고, 이제, 모디파이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출력 프린트는, DW2 PDF. 그쵸? 그 다음에 ISO 풀브리드 A4 210이 아니라 뭐예요? 297로 시작하는 거 297 A4 297 21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영역 같은 경우는 범위 익스텐츠로 선택을 해주시고 센터 투 플롯 중심의 출력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대1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모노크롬으로 설정하시고 기본으로 있는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랜드스케이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고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까지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